이 정도면 기적 아닌가요? 전 세계가 한국의 색을 바릅니다. 정말 우리만 인정하면 됩니다. 이제는 진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얼굴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옛날에는 싸이의 말춤으로 세계를 흔들더니 이젠 쿠션 하나로 지구 반바퀴를 흔듭니다. 요즘 해외 공항 면세점 가보셨어요? 예전엔 외국 브랜드만 즐비하던 화장품 코너에 이젠 설화수, 라네즈, 미샤, 클리오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이 서화수서 화주 발음을 진지하게 연습한다니까요? 이게 대관절 무슨 일입니까? 2025년 기준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85억 달러?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한국의 면적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큼인데 그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스킨과 쿠션이 지금 205개의 나라의 얼굴에 바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피부로 세계를 정복한 민족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드디어 그 오랜 화장품 강국 미국을 제쳤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찍었다는 건 그냥 잘 팔렸다 수준이 아니라 문화의 중심을 바꾼 사건이에요. 한때 서양 사람들이 K-뷰티, 그건 아시아용이지, 이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유튜브에서 Korean Skincare Routine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7스텝 Korean Skincare Challenge 같은 영상까지 찍어요. 심지어 남자들도요. 그게 바로 K-뷰티의 무서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피부에 진심이에요. 피부 좋다 한마디 듣는 게 월급 올랐다 보다 더 행복한 민족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월급이 더 좋긴 합니다만 각설하고, 그래서 성분, 제형, 향기, 패키지까지 하나라도 허투루 만들지 않아요. 심지어 용기 색깔 하나까지도 이게 좀 덜 예뻐서 안 팔려요 이럽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한국의 감각에 중독됐어요. 이젠 미국 여성들도 아침에 쿠션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Today, I'm feeling Seoulish. 세상에 서울스럽다가 유행어가 되는 날이 올 줄은.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의 문화 수출. 그게 바로 K-뷰티입니다. 우리는 총으로가 아니라 립 틴트와 세럼으로 세계를 평정한 민족입니다. 예전엔 다들 말했죠. 유럽에서는 한국 화장품 절대 안 돼. 그들의 뷰티 역사가 몇백 년인데 우리나라 쿠션 몇 개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세요. 프랑스 파리, 그 낭만의 백화점 코너에서 한국 쿠션과 립 틴트가 프랑스 로컬 브랜드와 나란히 진열돼 있습니다. 그냥 진열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줄 서서 샀어요. 심지어 이탈리아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K-브러쉬를 써요. 이거 완전 충격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떤 대단한 일을 들어야만 놀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하는 말에 충분히 놀라셔도 됩니다. 클렌징 토너, 에센스 크림, 쿠션, 립스틱. 이 순서 예전엔 한국인이 아니라면 외국에서 낯설었죠. 그런데 지금은 유럽에서도 Korean Skincare Routine이 하루 일과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식 화장대가 유럽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 여성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찍을 때 오늘은 서울스럽게 해봤어요 하고 태그 달고 있어요. 이제 유럽에서도 SEO 스탠더라는 단어가 뷰티 용어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웃긴 건 남자들도 K-뷰티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남자가 마스크팩 붙이고 걸어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피부 관리는 이제 남녀 공통 필수라는 걸 세계가 깨닫고 있는 거죠. K-팝 남자 아이돌들이 여자처럼 화장한다며 흉보던 전 세계의 마초들도 비비크림을 바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결론, 유럽에서 안 통할 거라던 K-뷰티, 이제는 그들조차 따라야 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피부 철학이 세계의 스탠다드가 된 순간 진정한 문화 수출의 위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한국 수출의 주인공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반도체, 자동차.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K-뷰티입니다. 이게 단순히 잘 팔린다 수준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한국 수출 효자 산업이에요. 지난 10년간 한국 화장품 수출은 약 3.5배 성장했습니다. 독일 같은 전통 뷰티 강국은 겨우 1.3배 성장에 그쳤는데 한국은 연평균 14.8% 성장이라니 이건 거의 뷰티 폭주기 관차 수준이죠.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당당히 수출 3총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기초 화장품은 여전히 안정적,
하지만 선크림, 색조, 세안 제품, 향수까지 모든 항목에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화장품은 종합선물 세트처럼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바르면 세계 기준 완성 같은 느낌? 그리고 웃긴 건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해? 했다는 점이에요. 한국 화장대에는 토너, 에센스, 앰플, 크림 쿠션, 립스틱, 브러쉬. 이게 한 세트가 되면 하루 710단계 루틴이 되죠. 근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익숙하게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문화와 제품력이 결합한 힘입니다. 또 하나, K-뷰티의 성공에는 혁신과 다양성이 숨어 있어요. 기능성 제품, 컬러 제품, 맞춤형 세트까지 한국 기업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니 세계 소비자들이 다른 건 필요 없어 한국 걸로 다 해결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화장품으로 세계를 아름답게 바꾸고 있다는 사실.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 이게 바로 문화와 기술의 힘이 결합한 국뽕 스토리입니다. BTS가 노래로 세계를 흔들었다면 K-뷰티는 피부로 세계를 흔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드라마 속 여배우가 바른 립스틱 하나, 쿠션 하나가 다음날 유럽 온라인몰에서 품절되는 상황이에요. 진짜로요. 누가 봐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 현상입니다. 한류 팬들은 이제 K-드라마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언니 얼굴 너무 예쁘다. 어떤 스킨 썼지?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한국 화장품 구매로 직결됩니다. 말 그대로 문화가 경제를 움직이는 순간이죠. 결국 K-뷰티는 한류 콘텐츠와 맞물려 시너지를 냈습니다. 아이돌, 드라마, 영화, SNS에서 전파된 이미지가 현실 세계의 화장대로 이어지고 세계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식 피부관리 아름다움 기준이라는 공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안 통할 거야 라고 했던 그 K-뷰티. 이제는 그들조차 따라야 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 쿠션과 립 틴트가 오늘 뭐 바를까 고민의 중심이 되다니. 이거 싫어하냐고요?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한 게 아닙니다. 문화, 철학, 라이프 스타일을 수출한 거예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화장품은 아름다움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웃긴 건 아직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세안하고 토너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쿠션, 립 틴트, 브러쉬까지. 오늘도 피부 괜찮네 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이 작은 일상이 세계인들의 쇼핑 리스트와 미디어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유쾌한 현실 아닙니까? 이제 한국 화장품은 단순히 잘 나간다가 아니라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남미도, 아시아도, 중동도. 한국식 피부관리, 한국식 색조, 한국식 향수와 전 세계 뷰티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죠.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총이나 자본이 아닌 진심과 기술, 디자인과 감성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립밤 하나, 에센스 하나, 쿠션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을 바꾼 나라? 바로 대한민국 K-뷰티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총이 아니라 립 틴트와 세럼이다. 이 말 진심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의 힘.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오고 있습니다.